2019년 7월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목소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인가요? 북미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돼서 남북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시점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의 뭐 방북을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는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김수경 교수님 일각에서는 오히려 저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에 성과를 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개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당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예. 남북 관계도 갑자기 아주 급속도로 냉랭해졌거든요. 거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만약에 중앙 정부를 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기도가 북한과 큰 사업을 벌이고 게다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가요. 방북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뉴스가 나와요. 이러면 뭐 단숨에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국방, 뭐 외교 이런 것만 빼고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행정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선 주자급이 되려면 뭐 북한과의 관계, 국방, 남북 관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지금 남북 관계의 경색 속에서도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협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을 이제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항상 그 반응이 좀 패턴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패턴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작 소설을 검찰이 썼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화화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뭐 최고회의에서 뭐 자기들끼리 막 패러디하고 조롱하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희화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폭거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예. 전형적인 패턴화된 반응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물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한가하게 웃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하나의 관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의 수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모두 800만 달러 한 100억 정도 되죠. 800만 달러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고 했다. 구 변호사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리고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저도 추측을 하는데 왜냐면은 원하는 대로 경기도가 보조를 맞춰가지고 타임라인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잖아요. 쌍방울에서는 7년간 사회이사하면서 그 연을 맺었던 사람이 평화부지사 들어가가지고 3억 원대의 뇌물 받았어요. 그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한 게 마침 쌍방울이랑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 예. 그거는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고 거의 궤변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실토를 하는 공범들의 진술은 굉장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하고도 모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머리 혼자 가지고 짜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구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네. 궁금한 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재명 지금 대표 당시 경기지사한테 이게 어떤 예를 들면 혐의,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성남FC 사건하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제3자 뇌물?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로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려는 정치적 이득이 있고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으로서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선 지금 벌써 나노스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주가 부양을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호재성 공시를 내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파트너고 확실하게 진행된다라는 호재가 없으면은 주가가 뜨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연예인 누구 해서 사진 찍고 뭐 정치인 누구 해서 사진 찍고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정치인과 경제인이 결탁한 제3자 뇌물로 묶인 아까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 변호사께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저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입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과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계신 겁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당의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라든지 논평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어저께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논평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저도 아까 앵커가 이제 우리 구 변호사께 여쭤봤듯이 그러면 왜라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를 들어 김성태라든지 쌍방울이 이렇게 거액의 돈을 북한에 지급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아까 뭐 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약간은 혼재는 돼 있습니다만은 뭐 주가 조작했던 사실은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가 줬더라도 이 대북 사업 관련한 것은 전부 다 이화영 지사가 지금 전결 사항이거든요. 예. 우리가 나중에 볼 공문에서도 그 초청 공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않을 거다. 보이고요.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이제 뭐 수사가 진행되면 나오겠지만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 설주환 변호사 생각이신 것 같고 직접적인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조 의원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예, 한 정치인을 살리기 위해서 1,300이 넘는 경기도를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큰 일을 부지사가 아무리 자기가 전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저희 보좌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상식을 넘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선 칭찬받으려고도 이 지사한테 사건 진행 사항을 낱낱이 보고했을 거다. 야, 그리고 이 지사가 야 이건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경기도에서 부결 났는데 300만 불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관관계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게 경기도 의회의 부결,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 법적인 걸로 지금 쉴드를 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도지사가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 예, 모든 도직원들에게 명패까지 붙이면서까지 이 도의 행정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강한 그립을 갖고 있던 도지사가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화영 부지사에게 전결로 맡기고 나는 몰라 라고 했을 가능성은 아하, 낮아 오늘, 보인다. 오늘 온도가 30도 올라갈 가능성하고 똑같다. 오늘 온도가 30도 올라갈 가능성하고 똑같다 정도로 가능성이 매우 매우 희박하다. 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후 환경이 어려우니까. 예. 다만 여기에 저는 1원도 예, 베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 변호사? 이거 사건 구도가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니까 점점 비슷해져요. 얼마 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그럼 차라리 이 시장이 내 바지였다고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라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바지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영문도 모르는데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라면서 당선되길 그렇게 바라고 쌍방울은 연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대북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불법적으로까지 해가면서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궤변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제 뭐 모든 거는 100%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 단계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텐데요.